네,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? 네, 그 경기 비관론이 대한민국에 좀 확산돼 있기 때문에 예. 주시랑 좀 상관없이요. 좀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게요.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온도차가 있죠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들도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계속 비관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. 현재 분위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그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면 18년 만에 그 실업률 최저치 뭐 기억하시고요. 예. 보셨을 텐데요.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난주에 금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일단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요. 한국의 국고채 금리 3년물은요.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상당히 의아한 일이 되겠는데요. 네.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이 2.17%, 어제 막판에 뭐 2.178을 제가 봤는데요. 14일 이후에요.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런 건 다 그 이후에 0.045%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예. 이것은 강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좀 올리는 그러면서 돈줄을 재는 것과 달리 한국은 좀 시장 경기 상황이 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. 고용도 안 좋고 물가도 좀 불안불안하죠. 뭐 워낙 휘발유값 올라가니까요. 수출도 약간 부진하고요. 이러다 보니 채권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 미국 빠르면 8월 얘기도 요즘 나왔었는데 이거 아니다. 올해는 물 건너가는 거 아시냐. 금리 인상이요. 뭐 이런 주장까지 있는 것이 약간 시장에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실제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벌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올리면 안 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8월에는 그래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7월에 한 금통이 열렸는데 이번에 좀 소수 의견이 먼저 좀 살짝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8월에 금리를 0.25%포인트 올리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업계 관행, 업계 시각, 증권가도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요. 엊그저께였죠. 5월 고용 동향을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후에요.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2군데 정도의 연구소 기관을 갖고 왔는데요.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금리 인상 10월로 지연될 것이다. 또는 올해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외하고 있고요.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경기를 감안하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. 지금 0.5%포인트 벌어져 있거든요. 지금 한국과 미국이요. 근데 이것이 1.0%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네요. 참 이렇게 금리도 금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우리는 쇼크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 우리도 서프라이즈하는 세상이 좀 와야 되는데요. 1분기 실업률이 3.7%인데요. 특히 이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인데요. 제가 이거를 그 발표를 다 갖고 왔어요. 지금 작년 1분기, 금년 1분기까지의 OECD에서 발표한 건데요. 너무나 많아갖고 제가 좀 알만한 회사래요. 알만한 나라별로 좀 봤거든요. 순서는 가운데 칼럼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보면 낮은 것부터 했어요. 그래서 요즘 보면 일본에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본에 많이 취업하러 가지 않습니까? 일본이 이제 OECD의 최저입니다. 3.8%가 되겠고요.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.2%니까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는 것이 독일, 체코, 멕시코만 우리 은근히 무시하거든요. 축구할 때나 좀 그렇죠. 무시하거든요. 멕시코 6.9가 나오고 네덜란드, 스위스, 노르웨이, 미국, 오스트리아. 우리보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는 뭐 룩셈부르크, 영국 그렇고요. OECD 평균이 11%고 저 밑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이태리, 뭐 그리스, 포르투갈 이런 문제된 나라들이요. 그런 쪽 있죠.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야 되겠는데요. 정말 이런 것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참 청년 실업률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정반대잖아요. 진짜 실업률 최저치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. 맞습니다. 일부 기업은요. 구인난이라고 하나요? 우리 취업난인데 지금 미국과 특히 일본의 구인난은 뭐 상당히 심각한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달리 워낙 코케인,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할 때마다 마약 검사하는 걸 증빙하는 것들이 있어요. 현실적으로 보면. 근데 그거를 좀 그거를 좀 안 해주게 되겠고요.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 정가 같은 거는 무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2012년 5월에 8.2%였던 것이 뚝뚝 떨어져서 지금 3.8%인데요. 이 3.8%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1960년대 말 언저리에 미국에서 고도 성장할 때의 수치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런데 실업률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착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 자체도 늘고 있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5월 한 달간에요.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성됐는데 이게 92개월이니까요. 8년 연속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요. 그러니까 통계를 낸 이후 최장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일자리가 증가하니까요.
임금이 올라가니까 이게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,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그 히스패닉이나 이제 그 흑인 사회를 얘기하거든요. 예. 물론 아시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쪽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요. 그러니까 막 고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걸 또 재미나는 저는 이 통계는 사실 지난달에 처음 봤는데요. 흑인 실업률이 5.9%인데 이게 사상 최저, 사상 최저.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네. 그러다 보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조금 뽑으려니까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임금도 올려주고 실장 임금 갖고 안 되니까 임금까지 안 되니까 또 뭘 하냐면 다른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. 아 근데 얼마나 사람 뽑기가 힘들면 네. 저렇게까지 이제 기업에서 할까? 저게 굳이 뭐 사회 환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뽑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. 뭐 관련해서 에피소드도 좀 있다면서요? 두 가지 말씀드릴까요?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요, 정규직이랑요, 그러니까 시간제 직원 상관없이 하루 1달러, 하루 1달러니까 뭐 한 달이면 30달러 아닙니까? 그것만 예. 지불하면 수업료와 교재비를 통 크게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걸 갖고 우리를 보면 뭐 음식이라든가 갑자기 예. 뭐 미술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. 플로리라든 대학 한 세 군데를 정해져 갖고요. 경영학과라든가 물리 분야를 배우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고요. 여기는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아까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벌써 2년 전에요. 예. 스타벅스 있죠. 네. 스타벅스는 전 직원들 있죠. 전 직원들은 사이버 대학에 등록금 지원. 그쵸. 예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미국이 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일단 이해했습니다. 참 이렇게 미국 얘기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또 부러워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면 참 여러모로 걱정인 게 앞에서 고용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수출도 네. 그나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수출이었는데 이것도 좀 꺾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6월이 아직까지는 그 2%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거든요. 1월부터 10일까지. 근데 여차하면 지금 뭐 수출이 6월에 다시 왜냐하면 4월 달에 잠시 마이너스 1.5%였는데요. 5월 달에 늘어났다가 다시 예. 2.0인데요. 6월 달에 좀 마이너스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. 하반기는 더욱더 우려되죠. 왜냐하면 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많이 말씀드렸죠. 그리고 G7의 정상회담도 이게 사실 정상회담이 막말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? 뒷담화하고요.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지금 하반기에도 수출 시장 어려우니까 앞서 보니까 저도 뉴스 보니까 현대경제연구 한경련인가요? 거기서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좀 대책이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예. 이런 것들이 좀 골치 아파지게 생겼습니다. 지금. 저 얘기 나온 김에 그 무역 전쟁이나 또 예. 미국에서 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영향력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이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양국의 무역 전쟁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GDP 얼마만큼 손해 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. 뭐 자세한 얘기보다는 이걸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 품목에 대상하는 건 1순위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똑같습니다. 철강, 자동차, 반도체를 이제 건드리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은 이들 세 개가 34%입니다. 네. 반도체, 자동차, 이런 철강 이런 순서는 약간 우리는 반도체가 먼저죠. 그렇죠? 예. 이런 것들이 지금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쉽지만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. 주시장의 영향을 바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GDP거든요. 한 기업은 매출 성장률이고요. 한 나라는 GDP 성장률인데요. 예.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요. 2018년 경제 성장률 예측했는데요. 실제로 보면은요. 미국은 작년에 2.4에서요. 3.0으로 이번에 전망을 상회했죠. 특히 2분기에는 지금 4%를 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예. 잠시 말씀드린 4.0%라는 거가 트럼프가 선거 전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. 그때 아무도 안 믿었고 저도 안 믿었는데요. 그게 지금 2분기에 찍힐 거 보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건 결과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겠죠. 한국은 작년에 3.1이었는데 금년 2.8이거든요. 지금 전망치가요. 미국 컨퍼런스 보드 예측이요. 예. 제가 봤을 때 한미 간의 경제 성장률 역전은 1962년이요. 그 쌍팔년도 이전은 필요가 없겠고요.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군사 쿠데타 이후에 났다는 건데요. 1962년 경제 개발을 본격화한 이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1998년 외환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. 만약에 올해가 이게 현실화되면 올해가 두 번째다. 예를 들어서 이게 기업으로 나라가 아니라 기업으로 제가 주식을 다 무시하고 한국이냐 미국 보냐면 이거는 한국을 선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. 전체적인 결론 당분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참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현재 대응 전략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. 이학영 전문위원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.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스탠스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